이번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지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좀 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홍준표 의원 지금 선대본 합류 문제 있잖아요. 예.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세요? 아직은 좀 남아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당분간은 힘들겠죠. 당분간은? 근데 결국에는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가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잖아요. 이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합류할 가능성이 열릴 것 같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 박빙일 때 홍준표 의원의 힘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후보 입장에선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계산을 달리할 수 있겠죠.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거 승리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합류를 해야 되나요? 합류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선대본 인사들 아주 강하게 나서는 것은 홍준표는 상당히 강하게 나서잖아요. 뭐 당연 자국기억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지지율 추세에 지금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뭔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최근 걸 보면 좀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서 상승 추세를 못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홍준표 의원께서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대응을 조금만 달리 했으면 양상이 지금하고는 틀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종로하고 대구의 모 인사를 이야기한 것은 추천의 개념이었다. 그럼 뭐 추천의 개념이었고 나는 조건 없이 선대위에 합류해서 대선을 돕겠다.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정말 추천인 거죠. 그거는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고려해 봐라. 근데 지금 보여주는 태도에 의하면 이건 추천이라기보다는 대가 관계였던 거예요. 확실히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거래. 예, 거래죠, 거래 사실은. 저는 홍준표 의원께서 오랜 정치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거래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거래로 비춰지는 순간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좀 그 밑자락을 깔아줬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나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군요. 홍준표 의원 이야기 나와서 하나 더 불거진 게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이제 굿했다. 홍준표 의원도 굿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굿했다. 근데 두 분은 지금 다 이제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이게 또 오히려 관계를 더 틀어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런 측면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해도 했다고 할 리가 만무한 거니까 사실 확인은 쉽지 않겠죠. 그래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께서는 한동안 왜 빨간 넥타이뿐만 아니라 뭐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입고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겹치는 측면이 있고 유승민 의원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김건희 씨가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 굿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정치권에는 늘 흘러다니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정치권이 아니라 혹시 그쪽에서 그 소문이 나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김건희 씨를 여쭤보는 거예요.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그렇게 정치권에 밝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움직임이? 뭐 밝았다기보다는 그런 소문은 오히려 정치권 밖에 있는 분들도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워서 그렇지. 항상 선거 때마다 역대 대통령 선거도 보면 뭐 한 20년도 훨씬 넘은 얘기입니다만 모 후보께서 뭐 무속인 수십 명을 모아놓고 그분의 당선을 기원하는 굿을 지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항상 그런 소문은 또 그분이 선거에 당선된 후에 나온 소문인지 그 전에 나온 소문인지 잘 확인도 안 돼요.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때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 발려했다라는 사실. 그게 나온 다음에 건진법사가 그 윤석열 당시 검사로부터 이만희 총회장 어떻게 될지 이제 해서 손에 피 묻히지 말라고 했다라는 세계일보 보도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연결짓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 지시를 한 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앞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예.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초기 때 완전 초기죠. 얘기인데 예, 완전 초기 때 그때 영장 범죄 사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사실 당시로는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뭐였냐면 방역 방해 혐의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소는 됐습니다만 1심부터 2심까지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그 아직 대법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진 교비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유죄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던 범죄 사실의 방역 방해 혐의는 법률적으로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선뜻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가 검사로서는 꺼려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점을 고려해서 영장 발부하지 말라고 한 거다 이런 말씀이니까 청구하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그거는 뭐 주인 검사와 그 소속 검사장의 판단이 우선됐겠죠. 근데 그 아니,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토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기 지시한 것처럼 두 번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이목을 끄는 사건이니까 대검에도 영장 접수 사실이나 그 처리 과정에서의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고 대검에서도 의견을 제시했을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건진 법사가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그 뭐 자문을 구했다는 이 그 보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항상 선거 때마다 보면 네. 저도 한 번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 국회의원 만든 분이 지역구에 수백 명 계시잖아요. 예, 예. 내가 만들었어.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 대선 끝나도 내가 누구 대통령 이번에 만들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전국에 수만 명은 생겨요. 그런 자원으로 그런 자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과장이 들어가 있는 예. 그렇게 해석을 그러니까 하신다. 뭐 항상 어떤 높은 자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 조언을 구한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걸 조언을 했다가도 대부분의 경우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항상 사석에서들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아무튼 그 녹취 내용이 이제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계속 무속 논란이 계속 그러니까 따라붙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염려는 되죠. 바람직한 현상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 개인적으로 뭐 점을 볼 수야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대선 후보와 그 배우자 정도 지위가 되면 그런 말씀은 삼가하는 게 당연한데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사적 수다 수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영적인 사람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사적이냐 아니냐 둘째 치고 공개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둘째 치고 일단 공개가 됐잖아요. 네. 공개가 됐고 그 통화 내용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라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이것이 후보에 대한 평가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일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그렇겠죠. 그럼 일정하게 어떤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과정을 더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과정이라 하면? 그게 그러니까 통화 내용 자체가 과연 공영방송에서 방송할 만한 내용이냐, 그 방송이 적합했느냐 또는 방송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면서 원래 기획 의도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반향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쉽게 싶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은 방송 의도가 이제 함께 부각이 되다 보니까 통화 내용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이 희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과정을 말씀하셨으면 그럼 선대본의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한테 물론 뭐 단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다시 직접 입장 표명하는 방안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어제 2차 방송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MBC 측에서. 네, 네. 그 통화 파일과 관련해서. 근데 방영은 취소가 됐습니다만 저는 그 1차 방송 이후에 네. 2차까지 어차피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2차 방송 이후에는 배우자든 아니면 후보가 적절한 타임에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근데 MBC 스트레이트 방영은 취소되고 요새는 또 뉴스데스크에서 잘라서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살라미 전법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그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배우자 본인이나 아니면 후보께서 대국민 어떤 입장 표명 아니면 설명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아무튼 통화 내용에 무속 관련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글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언급된 부분은 아마 없는 것 같고 통화 내용 중에 어제 그 공개된 내용에서 보면은 뭐 일부 그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 것 같더라. 윤석열 후보와 어떤 무속과 연관되어서 김건희 씨가 이야기한 대목이. 뭐 그런가요? 뭐 공개를 하시려면 한꺼번에 하시지 그렇게. 요거는 하나씩 유튜브 하세요. 채널에서 공개. 유튜브 채널에서. 글쎄 근데 그게 어떠한 그 국민들께서 심려하실 만한 그런 내용도 전혀 아니고 그리고 그 일부에서 좀 과장된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신천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처음에 왜 2번 반려됐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을 뭐 거고요. 그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 설명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검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따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주가 조작 시기에 보유 주식 22억 전량을 매도했다. 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근데 또 그 소환 그러니까 조율을 했는데 출석 안 한다고 했다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이미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사람들이 기소가 된 지가 몇 달이 지났죠. 이미 재판 시작이 됐죠. 네. 사실은 소환을 하려면 그 기소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을 때 그때 같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겠죠. 근데 그때는 소환 통보가 또 없었어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일부분은 또 그때 불기소 처분을 이미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와서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건데 저는 이 검찰의 지금 그 행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선거 개입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여요.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에 나오니까 후보의 배우자를 이제 와서 나와서 조사받으라. 이미 불기소 처분까지 일부 몇 달 전에 해놓고. 그 의도로 해석을 하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